자, 안녕하세요. 주몽 두 번째 시간이고요. 주몽이랑 같이 이제 그 영웅서사 구조,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 유충열전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10분 안에 그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조력자인지, 누가 유충열을 갖다가 못살게 구는지, 그러한 전체 서사 구조를 문학 캐스터 레몬이라는 유튜버의 정리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유충열전이에요. 유충열전은 전형적인 영웅소설 구조를 갖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웅소설 구조로 하면 기이한 탄생, 개인적인 어려움, 조력자의 도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이한 탄생이에요. 기이한 탄생은 보통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거나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명나라 때 유심이라는 사람이 장부인과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개국공신이라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남학 형산에 가서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를 드리자 7일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이한 태몽을 꾸게 되는데요. 자미원 선관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익성이라는 선관과 다투는 바람에 죄를 지어 인간 세계로 내쫓기게 되었다면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부인의 품으로 안깁니다. 끼어보니 꿈이었죠.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서 귀한 아들을 얻게 됐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유충열입니다.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쓸데없이 익성이라는 선관과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겠죠. 익성 또한 인간 세상으로 내쳐졌는데요. 집중하자. 도총대장 정한남과 병부상서 최일귀가 그들입니다. 이 두 인물이 앞으로 우리 주인공을 위험에 빠뜨리는 인물이 되겠죠. 개인적인 시련의 원인이 될 거예요. 먼저 두 인물은 유심과 대립하게 됩니다. 유충열의 아버지죠. 유심은 유주부라고도 불리는데요. 남적을 치자고 하는 데에서 정한담, 최일귀와 의견이 갈렸어요. 유심 같은 경우는 오랑캐를 치기보다는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내실을 다지자라는 쪽이었고요. 정한담과 최일귀는 아무래도 서로 호구가 있었기 때문에 남적을 먼저 치자라고 꼬드렸던 거죠. 그런데 유심은 정말 충신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천자가 분명히 화를 낼 게 뻔했거든요. 천자가 화가 나서 아니나 다를까 목이 잘릴 뻔까지 합니다. 다행히 한림학사 왕공열이 말려서 겨우 목숨은 살았고요. 유배를 가게 돼요. 충렬이에게는 죽도 이 대나무로 만든 조그만 칼 하나를 주고 떠나죠. 충신인 유주부도 귀향을 보냈겠다. 이제 정한담과 최일귀는 무서울 게 없어요. 마음껏 궁을 휘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옥관도사라는 사람을 위해서 천자의 자리를 함께 누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옥관도사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심이 분명히 사라졌는데 황성 내에 대단한 별이 자꾸만 비친대요. 그건 영웅을 나타내는 별이거든요. 누구겠어요? 우리의 유충열이죠. 그래서 이 둘은 정한담과 최일귀는 잔인하기도 하지 충렬이네 집에 불을 지릅니다. 하지만 충렬이네를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우리 충렬이 하늘에서 내려온 애거든요. 어머니가 꿈을 먼저 꾸셨어요. 꿈에 노인이 불길을 물리칠 수 있는 부채를 주고요. 얼른 도망가라면서 귀뜸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양 회수까지는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옥관도사가 계속 별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별이 그곳으로 이동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충렬이 죽지 않은 걸 안 거죠. 그러니 다시 정한담과 최일귀가 군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하니까 일단 이 두 사람 유충열과 유충열의 어머니 장부인을 태워준다는 배에 올랐는데 거기가 수적배였던 거예요. 도적배에 올라탄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그 불안당들 중에 수적 우두머리가 부인만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충렬이는 물에 버려버립니다. 일단 부인은 수적에게 잡힌 몸이라 최대한 분한 마음을 누르면서 도망칠 기회만 엿보는데요. 다행히 남의 용왕의 장녀가 기이하죠. 그녀를 구해줍니다. 비현실성이에요. 그 이후에 장씨 부인은 다행히
이인학의 아들 이처사를 만나서 그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유충렬은 물속에서 빠져나와 천운이죠. 바위를 의지하고 울고 있었는데요. 그곳을 지나던 장사꾼들이 배에 그를 태우고 영릉 땅까지 데려가 줍니다. 그곳에서 여기저기 걸식하면서 그러니까 어린애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걸식하고 남의 집에 이렇게 깃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드디어 조력자를 만납니다. 바로 영릉 지방의 승상 강희주예요. 이분도 유심과 유충렬의 아버지와 사정이 비슷해요. 똑똑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신의 참소를 받아서 퇴사한 분이었죠. 게다가 그 집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자미원 대장성, 그러니까 유충렬과 연을 맺어줘라 라는 선녀의 당부가 있었어요. 그러니 강희주는 사위를 만나게 되죠.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요. 다 키우고 나서요. 장인어른이 된 강희주는 유충렬과 유심의 이야기를 듣고 상소를 써서 올립니다. 자율성이 없으세요? 일단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죠. 그 내용은 유심을 빨리 복귀시키고 정한담과 최일귀라는 그 악한 신하들을 내치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또 한 번 유충렬은 자신의 아버지 같은 사람을 잃을 뻔합니다. 강희주의 고모가 다행히 천자 황태호였기 때문에 죽음은 면했어요. 그리고 귀양을 가게 됩니다. 대신 유충렬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또 최일기와 정한담이 군사를 보냅니다. 아니 도대체 천자는 이 둘의 계략을 언제 알아채냐고요. 고십니다. 왜냐? 처음에 남적을 치겠다고 만들었던 군사가 태자와 천자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황성에는 이제 천자 편인 군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충렬은 서해 광덕산, 백룡사라는 곳에서 노승과 함께 지은 벗이 돼서 각종 무예를 배우면서 때를 기다리는데요. 보니까 어느 날 하늘을 봤는데 천자의 별이 떨어져서 잠겨있고요. 남쪽에 살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거 보면 딱 알죠. 황성에 무슨 일이 났구나.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처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못난 신하다 라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노승이 벽장에서 옥함을 꺼내줍니다. 그동안 때를 기다리셨대요.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 안에 보니 전쟁을 위한 갑주, 장성검 책이 들어있어요. 책은 검수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대단한 것들이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은 천자를 구하기 위해 천리말을 타고 흥성을 떠납니다. 천자는 이제 막 항복하려는 중이었어요. 천자가 멋지게 적군을 물리치는 유충렬을 보고 그대는 뉘신가 하고 물으니까요. 유충렬이 자신은 유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못을 박네요. 전일의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되나이까? 그놈의 말을 듣고 충신을 원찬하여 다 죽이고 이런 환을 만나시니 천지아득하고 1월이 무광하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있죠. 천자는 할 말이 없죠. 자신이 아둔했던 거니까요. 자, 이 싸움은 정한담과 유충렬의 싸움이 됩니다. 둘 다 천신, 하늘에서 내려온 출신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유충렬은 산채로 정한담을 잡는 건 안 될 거라는 걸 미리 깨달아요. 만만치가 않을 거다. 자신의 군신을 만들기도 하고요. 정한담이. 그리고 구름을 보내기도 하고요.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충렬이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도와주는 게 바로 가북과 함께 들어있던 신화경 그 책 있죠. 신선의 건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최일기며 정한담의 모든 군사를 다 처치합니다. 옥관도사와 정한담은 이제 어쩔 줄은 모르는데요. 그런데 잠시 밀렸던 세력이 호왕이라고 오랑캐 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사람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를 데려오면서 다시 정한담 쪽의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그리고 야가 빠졌어요. 정말 잠시 원수가 유충렬이 이 도성을 탐지하는 동안에 황성에 쳐들어가서 천자의 항복을 받아내려 했거든요. 빨리 항서를 쓰지 못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가관입니다. 충신이라는 사람이요. 다행히 유충렬은 천리말을 타고 와서 10만 군사를 한 방에 처리하는데 진짜 초능력이 대단한 거죠. 정한담을 무릎 꿇립니다. 여기서 정한담이 하는 말이 정말 웃겨요. 저 잘못이 없어요. 저 그냥 옥관도사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 유심의 생사는 난 잘 몰라요. 호국 호판이라는 데로 귀양을 갔대요. 강희주 당신 장인어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옥문관으로 귀양을 갔는데요. 그 집 가솔은 영릉 땅에 있다는데 무슨 물에 빠져 죽었대요. 저도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자, 정한담을 잡았다고 해도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호왕이 남몰래 도성에 들어가서 황후와 태후 그리고 태자를 데리고 나와서 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들을 다시 데리러 가야죠. 네, 당연히
유충렬이 호황을 물리쳤겠죠. 그리고 무참히 죽었습니다. 검으로 머리를 베이고요. 간은 낱낱이 씹혔거든요. 호국에 왔으니 당연히 포판에 있는 아버지도 찾으러 가야죠. 아버지와 그래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요. 가달왕에게 잡혀있던 강희주 장인어른도 다시 구해내고요. 차례로 어머니와 강낭자를 만나러 갑니다. 사실 강낭자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강낭자는 모치는 이미 안타깝게도 청주에 몸을 던진 후였고요. 그때까지 강낭자는 한 집에 수양가로 들어가서 살면서 수청을 들라는 관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수절을 지키고 살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 상황에서 유충렬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 유충렬보다는 자신의 아버지인 강승상을 먼저 만났죠.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고요. 마지막으로 옥관도사를 처리한 뒤에 유충렬은 남평과 여원의 왕이 됐고요. 대사마 대장군 겸 승상 인수가 되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고전소설 유충렬전, 영웅소설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대략 뭐 뒤에 문제에도 유충렬전에 대한 지문이 나오고 실제 해냄을 배우고 있는 충북고 학생들은 유충렬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 또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졸본 주는 요동의 경계에 있는데 국사 동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봐주시면 돼요. 시조 동명성제는 고구려의 시조는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르가 동부여로 피해가 살았는데 부르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금화왕은 부여의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금화, 성이 해씨라네요. 금화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여기서 태백산은 백두산을 말합니다.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백의 딸 유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백의 어머니는 뭐라고? 수신의 딸이라고요. 수신이 누구야? 하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귀한 혈통이란 얘기야.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 주몽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천신의 아들인 해모수. 역시 고귀한 혈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모수라고 하면서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 사통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만으로 봐갖고는 뭐 유아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죠? 남자의 꼬심에 넘어가갖고 압록강가에 있는 집에 가갖고 서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고서 애를 가졌다라는 게지.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향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지금에야 지금도 이렇게 처녀가 애를 가졌다고 하면은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얼마나 그 왕족으로서 되게 조금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귀향을 보냈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주몽의 혈통이 나오죠. 주몽의 혈통, 고귀한 혈통이라는 거. 해모수의 천재의 아들 해모수의 아들이고 엄마는 하백의 딸인 유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이한 출생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고귀한 혈통이야. 오케이. 첫째 문단이 고귀한 혈통이라면 두 번째는 기이한 출생이 나와.
금화가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아까 햇빛이 비추었다라는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태양 숭배 사상이 있다라는 거죠. 태양 숭배 사상. 아마도 천신의 아들 해모수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알을 낳았는데 이 알을 낳았는 데가 무슨 화소라고 그랬지? 난생화소. 그죠? 난생화소.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5대쯤 되었다.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 주었지만 첫 번째 위기가 다가오자마자 왕이 이 주몽이 들은 알을 갖다가 버린 거 아니야. 첫 번째 위기야. 모두 먹지 않았다. 개에다가 버렸으나 말과 소가 피해갔으며 들에다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아하, 여기서 새와 짐승이 첫 번째 유형의 조력자로 나오는구나. 왕은 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효하게 돌려주었다. 제가 보기로는 거의 뭐 타조알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타조알 같은 경우도 사람의 힘으로 못 깨잖아요. 그죠? 망치로 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망치로 깨갖고 후라이 해먹는 거 가끔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오던데 맛은 그렇게 없나 봐. 맛은 그렇게 없지만 여하튼 그 정도의 단단함과 크기가 있지 않아. 그보다 좀 더 컸겠지. 유아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싼 곳에 두자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어. 난생설아. 골격과 겉모습이 영톡하고 기이했다. 겨우 7살에 용모와 재력이 비범했으므로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아 100번 맞추었다. 야, 기이한 출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라고? 비범한 능력. 그죠? 비범한 능력이 있죠. 용모와 재력이 비범했고요. 활과 화살을 지가 만들어 100번 쏘는데 100번. 그게 주몽의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너희들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 그죠? 근자가 무슨 근자야? 근호야? 뿌리 근자 호자가 넓을 호, 뿌리가 넓게 퍼져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었겠죠. 그죠? 되게 멋있는 글자 아닙니까? 영준이는 영자. 이거 아는 게 뭐가 있어? 시주도 몰라, 본관도 몰라, 지 이름 뜻도 몰라. 너 그럼 뭐예요, 너는? 진짜 잘생긴 거 하나만 믿고 이렇게 할게. 원겸이는 원을 문제. 계속 갈게요. 나라의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으므로 이로써 이름을 삼았대요. 자기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 자기의 시조가 누군지 본관은 뭔지 자기 이름의 뜻은 뭔지는 기본적으로 좀 물어보고 알고 다녀요. 고1이잖아. 자기 정체성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쪽팔린 거야. 쪽팔린 게. 계속 보겠습니다. 금화에게는 아들이 7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회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 동무하지 않으면, 일찍 죽여버리지 않으면 후환이 뒤에 근심이 됩니다.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주몽은 준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아까 준마 나왔잖아. 유충열전에서도 준마 나왔잖아. 천리마, 그죠? 천리마. 왕은 살찐 말을 타고 주몽에게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은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이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곧 너를 해치려고 하니 너의 재력이라면 어디 간데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3사람과, 역시 주몽의 조력자 2번이 나오네. 주몽과 같이 떠나는 3사람. 벗을 삼아 떠나 엄수에 이르러 물에게 말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다.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건너게 했다. 물고기와 자라 역시 조력자로 나오게 되죠. 3번째 조력자. 그러고는 다리를 풀었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졸본주에 이르러 마침내 토읍을 정했으나 미처 궁궐을 짓지 못하고 비류슈가에 초가집을 지어 살면서 국호를 구구려라 했다. 이에 고씨를 성씨로 삼았는데 그때 주몽의 나이 몇 살이었대? 12살이었대. 12살에 주몽은 뭐가 된겨? 왕이 된 거죠. 이달 몇 살? 17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물론 나도 더 할 말이 없겠지만 그죠? 일단 이 이야기 자체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사실 그죠?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가 뭐를 갖고 있다? 영웅, 서사, 영웅설화의 서사 구조의 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의 판박이가 또 뭐가 있어? 유충렬전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뒤에 이 영웅설화 구조가 유충렬전까지 영향을 주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의 막장 드라마의 거의 기본뼈 되는 이 영웅서사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영웅서사 구조를 갖고 있어. 자, 기본 확인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문제 풀어주세요.